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지식과 원리를 해설하는 시간, 새로 쓰는 금융투자규칙입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와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인데요. 기본적 권리는 첫 번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를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이고, 네 번째, 금융소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정책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익단체의 조직 및 활동할 권리도 명시되었습니다. 이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함께 주목할 것은 금융소비자의 책무입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 구성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다음 금융소비자의 책무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무의 뜻은 국가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금융소비자도 금융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에 게을리하면서 금융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무조건 몰랐다는 각자의 논리로는 앞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만큼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소비자 여러분, 이제부터 차근차근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금융투자교실이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상담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담 가입 절차는 상담 과정의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셔서 펀드나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금융소비자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지를 않기 때문이고, 단지 미루어 짐작컨대 금융회사가 나중에 소송상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아마 상담 과정을 실행하는 직원도 그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설명을 해드리지 않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담 과정의 원리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의 필요성은 현대 투자 교과서에 근거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현대적 투자론에 근거한 투자 과정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마르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1990년 샤프라는 사람과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투자론입니다. 이분은 현대 투자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대 투자론은 금융이라는 경제활동을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변수로 좌표 평면에 표시해서 금융활동을 설명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람은 소비를 통해서 가장 큰 만족, 효용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이것이 소비자 효용 이론입니다. 이것을 왼쪽의 곡선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그 보상으로 보통 사람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의 효용을 나타내는 위험과 기대 수익 평면의 그림에서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런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금융상담 과정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러한 깊은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사람에 따라 같은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 선호형, 위험 회피형으로 구분 가능한데요. 그에 따라서 그림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가운데 직선은 자본의 배분선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Q점은 현재 가진 투자금을 100%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Q점의 오른쪽은 대출을 받아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입니다. 또 왼쪽은 여유소득이 일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Q점의 오른쪽 곡선은 주식, 채권 등 투자 가능한 모두 위험자산의 투자 가능 조합, 투자 가능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그 원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점은 Q점입니다. 즉 개인의 효용 곡선과 자본 배분선 투자 가능 패키지가 접하는 점, 저 점이 가장 최적의 투자를 나타내는 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투자론의 기본인 포트폴리오 투자론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최적의 투자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담 과정에서 구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그 절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금융소비자의 위험 선호도와 투자 가능 소득을 알고 투자 가능한 조합도 파악해서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가면 접하게 되는 금융상담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이론의 근거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과정이 금융상담 과정이고요. 고객의 성향과 자산 및 투자 목적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별하는 상담과 그 의사 확인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잡한 금융상담과 가입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앞으로는 금융상담 과정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금융상담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금융소비자가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책무임도 아실 겁니다. 단순히 금융회사가 소송 대비용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금융상담 과정에 꼭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자세히 질문하고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의 원리와 지식을 해설해드리는 새로 쓰는 금융투자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